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1792년 1월 25일 의회 국왕에게 필리츠 선언의 취소를 요구하도록 결의. 3월 10일 지롱드파가 패양파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 3월 23일 지롱드파 내각 성립. 4월 20일 입법의회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 혁명전쟁의 시작. 5월 27일 의회 선서 거부파 사저의 추방을 결정.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 6월 8일 의회 2만 명의 의용병으로 파리 연맹군 결성을 결정. 6월 13일 지롱드파 내각 파면 패양파 내각 성립. 6월 20일 파리 민중 시위대 궁에 들어가 지롱드파 내각 파면에 항의 실패. 7월 10일 패양파 내각 사퇴. 7월 11일 의회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선언을 채택. 이 선언을 통해 헌법상 국왕의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긴급 조치들을 공포할 수 있게 됐다. 7월 25일 대프랑스 동맹군의 프로이센 장군 브라운슈바이크 루이 16세가 사소한 모욕이라도 당하면 파리를 군사적으로 징벌하고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선언을 발표. 파리에는 8월 1일에 전해진 8월 10일 봉기. 왕가 귀족들이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한 혁명가와 민중이 틸레리공을 습격, 국왕가족을 감금. 전날 밤부터 파리 각 구의 대표가 시청사에 모여 봉기 고민을 결성. 아침 파리 민중과 연맹군이 틸레리공을 공격. 밤 의회가 국왕의 권한 정지를 선언. 이는 곧 1791년 헌법의 정지를 선언한 것이었다. 보통선거에 의한 국민공회의 소집을 결정. 8월 19일 이미 14일에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라파에트가 자기 병사들에게 위협당해 파리 진군에 실패하고 국외로 도망. 오스트리아군의 포로가 됨. 8월 23일 오스트리아군 룽위를 점령. 8월 30일 오스트리아군 베르댕을 포위. 9월 2일 베르댕 함락. 9월 2일부터 6일 9월의 압살. 외국 군대의 프랑스 공격에 분노한 파리 민중이 감옥을 습격해 투옥되어 있던 귀족과 선서거부파 성직자 등 반혁명 용의자 다수를 살해. 9월 20일 발미 전투에서 혁명군이 브라운슈바이크의 프로이센군의 승리. 혁명전쟁의 첫 번째 승리. 9월 20일 국민공회 소집. 9월 20일 국민공회 왕권 폐지를 의결. 9월 25일 지롱드파 산악파에 대한 공격 개시. 마라에 대해서 독재라고 비난. 10월 10일 지롱드파 당통을 수뢰 혐의로 비난. 10월 29일 지롱드파 로베스피에르 독재 비난. 논쟁은 지롱드파의 패배로 끝남. 11월 6일 제마프 전투 승리. 혁명군 벨리기에의 진입. 11월 20일 틸레리궁의 철제. 금고에서 국왕과 미라보의 대통 그리고 국왕과 외국 사절의 대통을 증명하는 서류 발견. 12월 11일 루이 16세의 재판을 개시. 12월 15일 국민공회 피점령국의 교회 왕후의 재산 몰수와 징세를 결정. 1793년 1월 14일부터 15일 국민공회 국왕의 유죄 판결. 민중회의 상소는 부결됨. 1월 16일부터 17일 국민공회 국왕의 사형을 결정. 1월 21일 루이 16세 단두대에서 처형. 1월 31일 니스 프랑스의 병합. 2월 1일 국민공회 영국과 홀란드의 선전포고. 6월 16일 디무리에가 지휘하는 혁명군 홀란드의 진격. 3월 7일 국민공회 스페인의 선전포고. 3월 10일 혁명재판소 창설. 3월 10일 방대 반혁명 반란. 2월에 국민공회가 가결한 30만 명의 징집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반란이 시작됐다. 4일 솔레에서 폭동이 시작되어 13일에는 방대 지방 전체가 반란 상태에 들어갔다. 농민 지도자인 자크 카텔리노, 가스통 브루디크, 장 니콜라 스토플레 등이 샤를 봉샹,
라 로슈자 클랜 같은 왕당파 귀족들과 손을 잡았다. 이로써 혁명 정부는 안팎으로 반혁명의 위협에 놓이게 됐다. 3월 18일 네르빈덴 전투, 티무리의 군이 오스트리아군의 패배. 4월 1일 지롱드파 당통을 고발. 4월 2일 티무리에 국경에서 오스트리아 군 진영으로 도망. 4월 6일 국민공회, 당통과 로베스피에르가 요구해온 공안위원회 창설. 4월 10일 로베스피에르 지롱드파를 공격. 4월 13일 지롱드파 마라를 고발함. 4월 24일 혁명재판소 마라의 무죄 판결. 5월 4일 곡물과 밀가루의 최고가격 결정. 5월 8일 로베스피에르가 귀족, 패양파, 지롱드파를 공격. 5월 18일 지롱드파 파리꼬민의 활동을 고발하고 조사를 위한 12인위원회 구성. 5월 20일 부유 시민에게 10억 리브르의 국채를 강매. 5월 24일 12인위원회 코민 지도자들을 공격. 에베르를 체포. 5월 26일 로베스피에르 자코벤 클럽에서 타락한 지롱드파 의원들의 맞설 민중 봉기를 호소. 5월 29일 파리 33구의 대표 비밀리에 봉기위원회를 조직. 5월 31일부터 6월 2일의 봉기 시작. 파리 민중의 봉기, 무장한 상퀼로트들의 의회가 자리잡은 틸레리 궁으로 진입. 지롱드파 의원 추방, 12인위원회 해산, 곡물 가격 인하, 군대에서 귀족 추방, 노인과 병자의 구제 등을 요구. 6월 2일 봉기군 회의장을 포위. 공예는 지롱드파 의원 29명의 체포를 결정. 지롱드파 몰라. 6월 3일 망명귀족의 재산 매각법 성립. 6월 24일 국민공예 공화국 제1년의 헌법 1793년의 헌법을 채택. 1793년 헌법은 입헌, 공화정과 보통선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국민의 반란권을 인정하는 등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헌법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 영토를 침략해 점령한 적국과 어떤 평화협정도 맺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793년 헌법은 혁명의 진행과 공포정치 때문에 평화 시기까지 적용이 보류되었다가 로베스피에르의 실각으로 인해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됐다. 7월 전국적으로 심각한 식량위기. 아시냐는 명목가의 30%로 가치 하락. 7월 13일 지롱드파 지지자인 샬로트 코르데가 마라 암살. 7월 26일 국민공예 매점 단속법 가결. 7월 27일 로베스피에르 공안위원회에 가담. 8월 덴케르크와 란다우가 포위됨. 8월 1일 미터법 제정. 8월 9일 반란도시 리옹에 대한 공격 개시. 8월 23일 국민공예 국민총동원령을 결의. 9월 1일 파리에서 에베르파와 상킬로트들이 공회를 향해 시위. 혐의자들의 체포. 특별재판소를 보유하는 국내 혁명 군대 창설. 혁명위원회들의 정화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 식량에 관한 조치들을 요구. 민중의 압력으로 공예는 요구 사항을 법에 반영하기로 동의하고 이후 며칠 동안 그에 준하는 여러 법령을 공포한다. 이로써 법률적 공포정치가 출현한다. 9월 6에서 8일 옹드스코트의 전투. 혁명군이 영국군을 격파하고 덴케르크를 해방. 9월 17일 국민공예 반혁명 혐의자 단속에 관한 법을 결정. 10월 2일 리옹 진압 완료. 10월 5일 국민공예 혁명력 채택. 1792년 9월 22일을 공화국의 기원으로 하는 공화국 연호 채택. 10월 10일 국민공예 생제스트의 제안에 따라 프랑스 임시정부는 평화가 도래할 때까지 혁명적이다 라고 선언하고 공안위원회에 전시 비상조치권을 부여.
10월 15일부터 16일 와타니의 전투에서 혁명군이 오스트리아 군을 격파. 10월 22일 공안위원회가 국민공예로 하여금 식량위원회를 창설하게 함. 11월 10일 이성의 제전 노르트드람 상원. 11월 15일 동인도 회사 사건. 11월 말 파리의 모든 기독교 교회 폐쇄. 로베스피에르는 예배의 자유를 주장. 12월 산악파 안에서 당통파와 에베르파의 투쟁 개시. 12월 4일 프리메르법 혁명정부에 관한 법령 성립. 공안위원회의 권한 강화. 12월 6일 국민공예 예배의 자유를 승인. 12월 15일부터 19일 혁명군 툴롱의 반혁명 봉기를 공격. 포병 중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참가. 1794년 2월 26일 3월 3일 공예 방토주 법령 가결. 반혁명 혐의자의 재산 몰수와 무상 분배 실질되지 못하고 테르모델로 9일에 쿠데타 이후 폐기됨. 3월 13일 에베르파 체포 개시. 3월 24일 에베르와 코르들리에 클럽의 주요 지도자들 처형. 당통과 그 일파 체포. 3월 30일 4월 5일 당통파 처형. 5월 7일 국민공예 최고 존재의 실제와 영혼의 불멸을 인정한다라고 선언. 5월 22일 로베스피에르 암살 미수. 6월 8일 최고 존재 축제 틸르리궁. 6월 10일 프레리아 22일의 법 혁명재판소에서 변호와 증인 신문을 폐지. 6월 중순 이후로 로베스피에르가 활동을 중지. 6월 26일 플레리스의 전투 프랑스군이 프로이센 군에게 승리. 7월 26일 로베스피에르 국민공예에서 정적을 공격하는 연설을 함. 7월 27일 테르미도르 9일의 쿠데타. 국민공예가 로베스피에르 생쥐스트 쿠퉁의 체포를 결의. 4개월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와 그 일파 22명의 체포 처형. 7월 29일 코민 대의원 70명 처형. 8월 방토즈 법령 폐기. 9월 18일 정교 분리 성직자 민사 기본법 사실상 폐지. 11월 12일 국민공예 자코벤 수도원의 폐쇄를 명령. 자코벤 클럽 폐쇄. 12월 24일 국민공예 최고 가격제를 폐지. 이후 물가는 급등하고 아시나같이 폭락. 10월 27일 프랑스군 홀란드 진입. 12월 지롱드파 의원 73명 복권. (1795년 4월 1일) 제르미날 12일의 봉기. 파리 민중이 1793년 헌법의 실시와 기근에 대한 대책 및 애국파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민공예를 점령했으나 부유한 시민들에 의해 진압당함. 4월 5일 바젤 화약 프로이센과 강화. 5월 16일 헤이그 화약 홀란드와 강화. 5월 20일 브레리아 리릴의 봉기. 파리 민중 다시 1793년 헌법과 식량을 요구하며 공회로 밀고 들어감. 3일간 시가전 공회가 소집한 방위대에 의해서 진압. 관련된 마지막 산악파 6명과 봉기군 수백 명 처형. 5월 31일 혁명재판소 폐지. 6월 24일 루이 16세의 동생 프로방스 백작 후일의 루이 18세 이 구강시에파의 처형과 삼부회의 재건 및 구체제의 회복을 약속하는 성명 발표. 7월 22일 스페인과 강화. 8월 22일 국민공예 공화국 제3년의 헌법. 5명의 총재가 행정권을 지니고 원로한 상원과 500인 의회 하원로 이루어진 양원에서 이 법권을 갖는 내용 채택.
8월 30일 국민공예 3분의 2 병령을 성립시킨 왕단파의 의회 진출을 받기 위해 새 의석의 3분의 2는 반드시 현 의원이 재선되게 함. 15일 방데미에르의 13일의 반란 3분의 2 법에 반대하는 왕단파가 의회를 습격했으나 격퇴당하다. 이때 공해 수비대 사령관이 나폴레옹이었다. 10월 26일 국민공예 해산 왕단파 반란군과 망명자 선서 거부파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수감자의 특사령을 내림. 총재정부 수립. 11월 20일 팡테온 클럽 창설 자코뱅 전전 세력과 바베프 등이 주도. 1796년 2월 28일 팡테온 클럽 폐쇄. 3월 5일 나폴레옹 이탈리아 원정군 총사령관에 임명되다. 3월 10일 아시냐 폐지. 3월 11일 나폴레옹 이탈리아 원정. 5월 10일 바베프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발각. 5월 14일 나폴레옹 밀라노 입성. 6월 4일 나폴레옹 만토바 포위전을 개시. 1797년 2월 2일 나폴레옹 만토바를 점령. 2월 19일 나폴레옹과 교황 사이에 트렌치노 조약 하결. 2월부터 5월 바베프 음모파의 재판 바베프 처형. 4월 18일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군과 휴전. 4월 선거에서 왕당파 득세. 9월 4일 프리티도르 18일의 쿠데타. 총재정부와 의회에서 왕당파 제거. 나폴레옹 부대가 쿠데타를 지원했다. 10월 17일 오스트리아의 항복. 캄모 포르미오 조약 체결. 1798년 4월 선거에서 새로운 자코뱅파 진출. 5월 11일 프로레알 22일의 쿠데타. 총재정부가 4월 선거에 새로운 당선자 106명 자코뱅 가격파 추방. 5월 19일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 7월 23일 나폴레옹 카이로 입성. 8월 1일 아브키르 해전 프랑스 함대 넬슨이 이끄는 영국 함대의 괴멸. 1799년 10월 9일 8월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이 귀국하다. 11월 9일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 파리에서 CAS가 이끄는 원로원은 원로원과 하원인 500인 의회를 다음날 생클루 궁전에서 동시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겉으로는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자코뱅의 음모로부터 양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파리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보나파르트 부대의 위협 아래 양원 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이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전제정치에 서막을 열었으며 프랑스 혁명의 실질적 종말로 간주되는 사건이다. 11월 10일 의회가 총재 정부를 폐지하고 3인의 임시통령에 나폴레옹 제1통령 CAS 피에르 로제 디코를 지명하다. 프랑스 혁명의 주요 인물 기어 가스파랭 토마 오기스틴 드. 가스파랭 토마 오기스틴 드 1754년부터 1793년 장교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산악파로서 1793년 6월 공안위원회 의원회에 선출됐다. 남부의 파견 의원으로 파견되어 툴롱 함락에 기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골사스 앙투안 조제프 1752년부터 1794년 언론인이자 정치가. 1789년 베르사유 신문을 창간했다. 고벨 장 바티스트
고벨장 바티스트 1727년부터 1794년 이펀파 사제 1791년 파리 주교에 선출되었으나 비기독교화 운동이 벌어지자 성직을 포기했다. 구스만 안드레 마리아 1754년부터 1794년 스페인의 귀족 출신 1781년 프랑스에 기하했다. 자꾸맨 클럽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혁명에 참여했고 당통과 가까웠다. 국민공회에서 지롱드파의 몰락을 불러온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민중봉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외국인의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됐다. 구종 장마리 클로드 알렉산드르 구종 장마리 클로드 알렉산드르 1766년부터 1795년 지방 행정관리 아들로 태어났으며 선원생활을 거쳐 센에우아즈 도의 검찰총장이 되었다. 열렬한 산악파였던 그는 테르미드르 쿠데타 이후에도 정치적 견해를 고수하여 1795년 5월 프레리알 민중봉기의 1793년 헌법의 시행과 식량을 요구하며 파리 민중들이 일으킨 봉기에 참여하였다. 봉기가 실패한 후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단두대로 향하던 중 자살하여 이른바 프레리알의 순교자 중 한 사람이 됐다. 구필로트 퐁트네 1753년부터 1823년 국민의회와 국민공회 의원으로 1793년과 1794년에 대부분을 서부에서 파견의원으로 활동했다. 총재정부 시기에 500인 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귀하대 마르그리트 엘리 1758년부터 1794년 변호사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회 의원 지롱드파의 가장 뛰어난 웅변가 중 한 사람이었으며 국민공회에서 산악파의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179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민중봉기 후 지방으로 피신하여 노르망디 지방에서 연방주의 반란을 주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그러한에 프랑스와 오메 1758년부터 1821년 국민공회의 산악파 의원 중 한 사람 그레구아르 앙리 1750년부터 1831년 고위성직자이며 프랑스 혁명기에 설립된 이편교회 즉 프랑스 국가교회의 옹호자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사제의 길로 들어섰으며 1789년 산부회의 제1신분 즉 성직자의원으로 선출됐다. 산부회에서 제3신분이 스스로 국민의회를 선언했을 때 제3신분과 성직자 신분을 연합하려고 했었다. 국민의회에서는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1790년 교회를 혁명의회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 제정된 성직자 민사 기본법에 충성 서약을 하였다. 1792년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된 뒤 9월 왕정 폐지를 제의하고 11월에는 유이 16세의 재판 회부를 요구했다. 1794년 7월 테르미드르 쿠데타가 일어나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후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고 국가교회를 재편성하는 데 앞장섰다. 니은 네켈 자크 1732년부터 1804년 혁명 전의 프랑스 재무총감 1777년 재무총감에 지명된 후 공채를 발행하여 국가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마지막 남은 농노들을 해방시키고 고문을 폐지하는 등 몇 가지 개혁을 시도했다. 1781년 국가의 수입과 지출 내역, 특히 궁정의 구성원들이 받은 연금의 정확한 내역을 첨부하여 대중에게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행한 뒤 해임됐다. 뒤를 이은 재무총감 브리엔, 루메니드 브리엔과 샬 알렉산드 드 칼론의 정책이 실패하고 세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3부회가 1789년 5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1788년 8월 다시 재무총감에 지명됐다. 네케르는 특권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부회의 제3신분 대표 배가를 결정했지만
1789년 7월 11일 다시 해임됐다. 그의 해임은 민중들을 자극하여 바스티유습격의 한 원인이 됐다. 7월 15일 직무에 복귀했지만 국가의 재정적,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1790년 공직에서 은퇴했다. 기읒 따부 루이 니콜라 1770년부터 1823년 나폴레옹의 야전 사령관, 귀족 출신이며 구체제 시기에 최고의 군사 훈련을 받았으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혁명을 지지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1790년 1792년부터 1793년 벨기에 원정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샤를 디무리의 장군의 반역 행위를 막아 이름을 떨쳤다. 준장으로 진급했으나 1794년 7월 프랑스군에서 귀족들을 몰아내는 법령에 따라 사임해야 했다. 그러나 반귀족주의를 고집하던 자코뱅이 세력을 잃자 다시 군대로 불려갔고 나폴레옹을 따라 이집트 원정에 참여한 뒤 사단장으로 진급했다. 1814년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군에서 물러났으나 나폴레옹의 100일 천하 때 육군 장관이 되어 다시 제정 프랑스를 위해 일했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뒤 1815년 7월 3일 파리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승리한 동맹국들에게 파리를 개방했다. 다비드 자크 루이 1748년부터 1825년 18세기 말 로코코 양식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신고전주의 양식을 대표하는 화가 혁명 전에 이미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와 같은 고전적 주제를 다룬 대작을 통해 널리 이름을 날렸다. 1789년 혁명이 일어나자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급진자 자코뱅으로서 정치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1792년에는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루이 16세의 처형에 찬성표를 던졌다. 1793년까지 다비드는 예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상 프랑스 예술의 독재자가 됐고 그 때문에 붓을 든 로베스피에르라는 별명을 얻었다. 1794년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뒤 체포되어 몇 개월간 투옥되기도 했다. 1799년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란 대작으로 화려하게 재기한 후 통영정부와 나폴레옹 재정기의 정부 공식 화가로 일했다. 나폴레옹 시대에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작품은 1805년부터 1807년에 그린 대작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다. 앙드레 앙투안 발티자르 1759년부터 1825년 X의 고등법원 판사 출신 귀족 대표로 선부에 진출했다. 재헌에 의해 해산 후 매점 및 망명, 귀족과의 공모, 혐의를 받자 망명했다.
땅통 조르즈자크. 땅통 조르즈자크 1759년부터 1794년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제1공화정을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혁명가. 공안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 되었으나 점차 온건해졌고 공포정치를 반대해 결국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았다. 랭스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787년부터 1791년까지 국왕 참사해 카운실 드 루이 변호사로 일했다. 1791년 마라 에베르든과 함께 꼬르들리에 클럽을 결성하고 파리의 자코벤 클럽에도 가입하여 혁명운동을 주도하였다. 1791년 12월 파리 고민의 검사 대리에 임명됐고 1792년 8월 10일에 봉기, 루이 16세에 관한 정지와 왕정 폐지를 가져온 민중봉기 후 법무장관에 취임했다. 그러나 1792년 파리 민중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반혁명 혐의자들을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한 9월 학살을 묵인하여 이후 지롱대파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대단한 운병가이면서도 낭비벽이 심하여 항상 독직 소문이 무성하였다. 국민공예에서는 산악파에 속하였으며 산악파 중에서도 우파인 관영파로 좌파인 에베르파와 대립하였다. 혁명적 독재와 공포정치의 완화를 요구하고 통제경제에도 반대하여 로베스피에르와 대립하다가 결국 1794년 4월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숙청되어 처형됐다. 땅피에르 오기스트 1756년부터 1794년 혁명을 지지한 귀족 출신의 장군. 1792년 9월 20일에 발미 전투 승리와 같은 해 11월 제마프 전투에서 승리에 기여했지만 발랑시안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데물랭 까미유 1760년부터 1794년 프랑스 혁명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자 국민공예 의원. 바스티유 함락 직후 자유프랑스 라 프랑스 리블레 파리 시민에게 드리는 가로등의 담화문 디스코스 드 라 랑터네 아욱스 파리즌 등의 소책자를 발간하여 제하원의회의 개혁안을 지지하고 공화주의 이념을 제시했다. 1791년 6월 루이 16세 발행 탈주 사건 후에는 국왕 폐위와 공화국 수립 운동을 더욱 강하게 벌여나갔다. 자코벤 클럽과 고르들레 클럽에서 당통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1792년 8월 10일 민중 봉기에 참여한 후 법무장관에 임명된 당통 밑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국민공예에서는 산악파로 지롱드파 숙청에 앞장섰으나 곧 당통과 함께 산악파 내의 우파, 즉 관웅파의 지도자가 됐다. 데물랭은 자신의 신문 비에 코르들리에를 통해 극좌파인 에베르파의 비기독교화 운동을 비난하고 공안위원회의 통제경제정책과 정치적 폭력, 남용을 비난했다. 이로써 그는 로베스피에르와 결렬하게 됐고 1794년 3월 29일부터 30일 밤에 당통일파와 함께 체포되어 처형됐다. 데스파냐 마르크 르네 1752년부터 1794년 투기꾼 성직자. 1794년 4월 5일에 당통과 함께 처형당했다. 돌리비에 피에르 1746년부터 1811년 성직자이자 급진적 사회개혁의 주창자, 삼부회의 성직자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1792년 에땅부의 시장 시모노가 곡물 폭동에서 살해된 후
곡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비난하여 유명해졌다. 그의 초기 공산주의 사상은 바베프에게 영향을 미쳤고 사회주의 사상의 선구가 됐다. 돕상, 클로드, 임마누엘. 돕상, 클로드 임마누엘 1743년부터 1811년 파리 민족운동의 지도자이자 1793년 5월 31일 봉기의 주동자 중 한 사람이었다. 디고미에 자크 1738년부터 1794년 국민공예 의원이자 피레네 오리앙탈 군의 사령관. 디마 르네 프랑스와 1757년부터 1794년 봄 혁명재판소장에 임명되어 에베르파의 대한 재판을 주도했고 특히 혁명재판소에서 증인 신문과 변호를 폐지한 브레리아 22일법이 통과된 후 대공포 그란테로 시기에 재판들을 주도했다. 데르메도르 쿠데타 후 체포되어 처형됐다. 디무리에 샤르 프랑스와 디페리에 디무리에 샤르 프랑스와 디페리에 1739년부터 1823년 군인 1792년부터 1794년 혁명전쟁 초기에 프랑스 혁명정부의 뜻깊은 승리를 안겨줬으나 그 뒤 프랑스를 버리고 오스트리아로 도망쳤다. 1758년 군대에 들어가 7년 전쟁, 1756년부터 1763년 때 프로이센과 싸워 공을 세웠으며 1778년 셰르브르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혁명이 발발한 뒤 1790년 자코벤 클럽에 가입했고 1792년 3월에는 외무 대신에 임명됐다. 1792년 4월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한 뒤 발미 전투에서 프라이센 군을 무찔렀고 뒤이어 제마프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군을 격파하고 벨기에를 정복했다. 1793년 2월 26일에는 네덜란드를 침공했으나 벨기에로 밀려났고 네르빈덴과 르뱅에서 오스트리아에 패했다. 그 뒤 적과 휴전을 맺은 그는 파리로 진군하여 국민공예를 전복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공예는 그를 해임하기 위해 위인관들을 파견했으나 뒤무리에는 오히려 이들을 오스트리아의 손에 남기고 적진으로 달아나버렸다. 뒤무리에는 결국 영국에 정착했는데 1814년 프랑스의 왕정복구가 이루어진 후에도 루이 18세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뒤부아 크랑스 에드몽 루이 알렉시 디부아 크랑스 에드몽 루이 알렉시 1746년부터 1814년 재헌의회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단일한 국민국 체제를 조직하는 군통합법 제정에 기여하였고 루이 16세의 처형에 찬성 투표했다. 1794년 제코벤 클럽에서 온건파로 비난받고 추방된 뒤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했다. DM 비에르 조제프 1758년부터 1807년 릴의 의사 출신 로베스피에르와의 불화 때문에 1793년 12월 자코벤 클럽에서 추방당했다. 테르미도르 쿠데타 이후에는 좌파적 입장을 고수하여 바디에와 아미르를 변호했다. 디포르 아드리엥 1759년부터 1798년 지안팔사 출신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초기에 입헌 군주제 지지자들을 이끌었다. 파리 고등법원에서 명망 있는 판사였으며 3부의 귀족 대표로 선출됐다. 6월 25일 사심 6명의 귀족 대표들과 함께 스스로 국민의회를 선포한 제3신분회에 가담했다. 그는 국민의회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1791년 봄 그는 가까운 동료인 바르나브 라메트와 함께 더 이상의 민주적 개혁은 군주제와 사유재산제를 위협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루이 16세의 비밀 고문이 되어 왕정을 지지하는 폐양클럽을 조직했다. 이후 그는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왕정이 무너지자 영국으로 망명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한 뒤 프랑스로 돌아왔으나 나폴레옹이 정권을 장악하는 프리티도르 18일 1797년 9월 4일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다시 스위스로 도주했다. 디퐁 드 느무르 피에르 사무엘 1739년부터 1817년 중농주의 경제학자 입헌군주제를 지지했던 그는 1789년 느무르 지방의 제3신분 대표로 3부에 진출했다. 디퐁은
테니스 코트의 선서를 앞장서서 추진했으며 혁명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급진적 공화주의에 반대하고 1792년 루이 16세를 옹호했으며 공포정치 기간에는 숨어 지내다가 투옥되기도 했다. 1800년 1월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디퐁은 토머스 제퍼슨을 위해 국가교육 계획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다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의 제자였던 아들 엘레테르와 함께 화약 제조 공장을 세워 세계 최대의 화약류 제조업체로 키웠다. 1802년 디퐁은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나폴레옹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1814년 탈레랑을 보좌에 부르본 왕족 임시정부의 사무총장이 되었으며 루이 18세로부터 국정참사관으로 임명됐다. 그 뒤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가 시작되자 듀퐁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유학생을 마쳤다. 들라크루아, 장 프랑수아 들라크루아 장 프랑수아 1754년부터 1794년 법률가 출신의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산악파, 특히 당통파에 속했다. 1793년 4월에서 7월까지 당통과 함께 공안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노르망디에서 파견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1794년 1월 소환되어 당통과 함께 처형됐다. 디트리시, 필립, 프레드릭 디프리시 프레드릭 1748년부터 1793년 1790년 프랑스 북동부 국경 근처의 도시 스트라스부르의 시장 이펑군 주재 지지자였던 디트리시는 8월 10일 봉기 이후 스트라스부르 주민들을 선동하려다 실패하고 망명했다가 1793년 귀국하여 처형됐다. 루제 드 릴은 라인 연맹군을 위해 작곡한 라 마르쉐르즈를 그의 집에서 처음 불렀다. 18